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이렇게 쳐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한 주간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연예계 사건 사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연예 상황판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 서세원 씨인데요. 아주 그야말로 오랜만에 근황이 전해졌어요. 근황이 공개적으로 전해진 건 오랜만인데요. 네. 뭐 언론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다더라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로 아예 지난 연말에 이주를 해버린 것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게 처음인 거죠. 그렇군요. 5살짜리 딸이 있는데 네. 그 딸의 존재에 대해서도 사실 2016년경부터 다 조금 소문이 피어오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지금 그럼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희한하게요. 처음에는 한 5년 전부터 캄보디아의 어떤 도시건설과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2년 전부터 계속 조금 더 빈번하게 다녔었고요. 네. 근데 캄보디아의 문화부 장관 네. 또 제안을 해서 방송국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방송국이요? 지상파, 네. 스포츠 TV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서세원 씨한테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요. 한 보도에 따르면 또 심지어는 12개 나라에서 경합을 했었는데 서세원 씨가 이 사업권을 따게 되면서 매우 정말 이례적이다라는 평이 있다고 하고 일단 지금 송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에 방송사 건물 짓는 거 착공이 들어가고 1년 정도 후에는 완공이 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예전에 재혼설도 나왔었는데 사실 이렇게 재혼이 확인된 건 아직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새로운 아내라고 해야 되나요? 아내와 5살 딸과 캄보디아로 갔다는 거 보면 거의 뭐 이제 새 가정을 꾸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처했던 서정희 씨하고는 2015년에 당시에 이혼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일남일녀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에 용인에 한 타운하우스에서 또 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혼 이후에 재혼을 했느냐 그거는 명확하진 않았죠.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캄보디아 가서 지금 이런 사업까지 하고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고 하는 걸 보면 뭐 사실상 재혼을 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혹시 뭐 결혼식을 뭐 진행하셨다든가 아니면 뭐 혼인신고를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결혼식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요. 지금 전에 자막 나왔듯이 강남의 한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아이와 지금 살고 있는 분과 같이 동반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래요? 간증을 하는 중간에 이제 휴대폰 알림이 울려서 서세원 씨가 밑에 있게 내 아이가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있는데 뭔가 알림을 설정했는지 중간중간 이런 알림음이 온다.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었고 기자들이 사실 용인 인근에 타운하우스 쪽에 사실 빈번하게 취재를 갔었습니다. 근데 한 또 보도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이가 100일 무렵에는 지인분들, 이웃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쯤 되면은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게 맞다. 그러니까 혼인신고까지 하지 않았을까 아이가 같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네, 지금 뭐 새 가족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자리를 잡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방송국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분양 사업도 꽤 성공적으로 하셨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캄보디아의 방송사도 설립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신규 건축 중인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옆 정문 옆에 만평부지에 뭐 아시아 최고라고 합니다. 100층 높이의 레지던스를 건립하기로 지금 계약까지 한 상황이니까 방송계는 떠났지만 서세원 씨가 사업으로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이 사업이 성공했다 안 했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완전히 사실. 이제 사업가로 제대로 변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사업 수완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도 분양 사업으로 좀 돈을 좀 벌었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진짜입니까? 뜻밖에도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저도 취재를 했고요. 근데 서세원 씨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돈 많이 벌었어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뭐 50억 대박설도 있었지만 실제로 50억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런 전언들이 있고요. 처음에 타운하우스를 19세대를 한 세대당 이제 평형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5억에서 6억 선이었고 거기서 정말 잘 돼서 옆에 또 다른 걸 짓는데 거기도 참여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모처럼 전해진 서세원 씨 근황 알아봤고요. 이번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 사건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고 나오는 김 씨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보시죠.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요. 하루빨리 결과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쪽에 있다가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네. 아무튼 성폭행위에 부인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들과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말씀하신 분들과 그분들의 말씀과 다른 여러 자료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김건모 씨가 처음 포토라인에 섰을 때 유흥업소에 갔다, 아니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 내용 알려진 바로는 유흥업소에 간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네. 일단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유흥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관계 내지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고소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말 그대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어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렇죠. 사안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소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얼마나 많이 제출을 했고 입증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이번 사건의 관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건모 씨의 진술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좀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유흥업소에 간 건 맞지만 매니저랑 계속 네. 같이 있었고 특히 150만 원을 결제했다 네.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왜 한 거죠? 일단 매니저하고 네. 둘이 계속 같이 있었다. 그러면 매니저가 같이 있는데 한 여성을 성폭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매니저와 함께 있었다는 걸 입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니저와 계속 함께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여성의 진술이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김건모 씨가 그날 이제 그 총 술값을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왔다라는 네. 결제 내역을 이제 증거로 제출했는데 1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업소가 굉장히 비싼 곳인가 네. 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 여성이 들어왔는데 네. 그 중에 이 고소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다 나가라고 하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게 이제 고소 사실인데 그러면 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소음이와 단둘이서 다 나가라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150만 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보다 훨씬 비싸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이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정말 150만 원으로 여자 없이 이 술집에서 술 먹는 게 가능할지. 아마 그런 것들은 네. 이미 김건모 씨 측에서도 그 관련돼서 다 증거자료 추가로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냥 네. 단순히 이것만 내면서 이거는 그렇게 마실 수 있는 술값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간접사실들과 함께 아마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이 배트맨트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당초 고소 여성이요. 김건모 씨가 자신의 성폭행할 당시 배트맨티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방송에 배트맨티를 입고 나올 때마다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김건모 씨가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반박 증거 네. 자료를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됐던 유흥주점에 가기 전에 그 행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적지에서 자신의 CCTV, 자신의 모습이 찍힌 그 CCTV를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그때 나는 배트맨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한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아쉬운 대목은 아니 왜 그 유흥주점에 들어갈 때 모습의 CCTV가 증거 자료로 없을까? 찍히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못 찾은 걸까? 등등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남기는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술집에 딱 들어갈 때 무슨 옷을 그렇죠. 입고 있었는지 아마 CCTV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사건에서 배트맨티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되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2016년 8월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술집 안에 있는 CCTV 냈으면 좋았을 거라는 네.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고 싶어도 내지 못했을 것 같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피해 여성의 이 고소장을 제가 정확히 읽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나오는 건 배트맨티를 입고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그 배트맨티를 입고 나오는 방송 모습이 굉장히 보기 힘들었다라는 건 이 모양이 사실상 본인에게 트라우마가 됐다는 건 그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김건모 씨가 배트맨티를 입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럼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은 엄청나게 떨어질 떨어지네요. 수밖에 그쵸.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배트맨티가 이제
어떤 업체에서는 2016년 8월엔 존재할 수가 없는 배트맨 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만약에 저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김건모 씨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저 고소성 측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그동안 김건모 씨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 유흥업소 간 건 인정했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나름의 진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인정을 했을까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최초 이 네. 사건이 불거졌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거는 김건모 씨 정말 유흥업소로 갔는지 안 갔는지 빨리 밝혀주세요. 네.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간 건 맞다였어요. 성폭행은 아니지만 간 건 맞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GPS를 그 추적기를 떼서 경찰에서 그걸 면밀하게 들여다본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이미 행적에 대해서 다 살펴봤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일단 김건모 씨 처음으로 12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도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변호사님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뭐 거짓말 탐지기들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사실 거짓말 탐지기 네. 조사는 뭐 본인이 응해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과거 2016년 8월 사건이기 때문에 물적 증거나 무슨 뭐 이게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가 사안의 가장 중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지금 피해자 진술 굉장히 상당히 일관성 있다고 합니다만 김건모 씨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150만 원짜리 영수증, 네. 그 직전에 지켰던 배트맨티를 안 입고 있었던 본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간접 증거들이 이제 이 여성이 주장하는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일관성이 있는지 네.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텐데 결론적으로 김건모 씨는 이제 소환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뭐 대질신문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 한 번 정도 추가로 조사를 한 이후에 말 그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낼지 아니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여성의 무고에 관련된 조사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조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휴대전화 해킹 파문입니다. 그런데 주진모 씨 말고도 다른 톱스타들도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진모 네. 씨 사건이 너무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 보도가 나올 때 나왔던 그 말을 기억을 잘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미 한 10여 명의 뭐 아이돌을 비롯해서 뭐 유명 셰프 또 다른 연예인 등등 해킹, 휴대폰 해킹과 관련된 조사를 지금 내사를 하고 있다라는 네. 그 한 줄의 문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또 드러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니셜로 보도가 됐는데 일단 그 특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막 퍼즐 조각을 또 맞추고 있어서 2차 피해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최근까지 그 개봉했던 영화에서도 맹활약을 했던 배우다. 네. 또 이제 어떤 여배우라든지 뭐 여성 연예인하고 뭐 추문과 관련된 문자 내용도 있다더라. 이번에 이것이 공개되면 뭐 주신모 씨 때보다도 더 큰 파장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니까는 또 많은 분들이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누구냐 막 이렇게 지금 의문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피해 당사자는 엄연한 피해자잖아요. 얼마나 맞습니다. 고통스러우실까 생각이 지금 드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명 보도가 네. 비실명 보도가 나오더라도 본인을 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온다면 네. 사람들이 벌써 지금 누군지 찾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주진모 씨와 동일하게 해커에게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의 뭐 문자나 사생활 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해킹이 된 상황이고 지금 이 연예인에게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10억대 이상의 돈을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도저히 뭐 10억을 주고 그걸 뭐 도저히 막을 수 있다고 장담도 못하는 거고 그건 안 된다 싶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도 이 지금 연예인의 실명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러다가 이제 누군가라는 이름만 공개가 돼도 또 굉장히 많은 이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 이 당사자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해커들 수법 살펴보면 당사자를 먼저 협박한 다음에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가족들 협박하고 이것도 통하지 않으면 내가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
메일이 오기도 하나요? 메일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네.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팩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보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신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이 혹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공익성의 여부를 또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살펴보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약간 앞뒤 순서가 다르긴 합니다만 당사자에게 이런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 공익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들면 취재를 다 하고 나서 합의를 안 하더라도 보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엑소의 멤버 첸이 깜짝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8살 그리고 전성기 때여서 그야말로 깜짝 발표예요. 거기다 아이돌이 네. 한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성기인데 결혼 발표 이건 정말 너무 쉽지 이례적이거든요. 않죠, 사실. 팬덤이 또 크잖아요. 네. 국내외적으로. 근데 일단 축하를 해줘야 될 일이죠. 근데 처음에 자필 편지로 굉장히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결심하고 네. 소속사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등등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일부 분들은 정말 많이 축하를 하고 있지만 네. 또 일부에서는 배신감에 또 사로잡혀서 어쩌지 못하는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네. 진짜 그런데 정말 이 첸 씨가 속상할 법한 게 그 팬클럽에서 퇴출을 요구한다. 그룹에서 나가달라 이런 네. 성명서까지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팬클럽 입장에서는 이 첸 씨가 지금 결혼 발표를 하고 또 아이 임신했다는 얘기까지 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 이 독단적 행동으로 엑소의 팀 분위기를 많이 해쳤다라는 취지 그리고 관련돼서 그걸 우리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취지로 지금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물론 또 팬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개인으로서 보면 사실 어쨌건 한 가정을 꾸리고 거기다 이제 아이까지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팬들이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축하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성명서 내용이 굉장히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네. 실질적 구매력을 보유한 다수의 유료 회원들이 첸의 탈퇴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탈퇴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무엇이 그렇게 속상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네. 너무 속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감쪽같이 결혼, 연애도 아니고, 열애설도 아니고, 네. 결혼을 발표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몰랐어? 그러니까 팬들과 소통이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배신감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성명서를 내놓고 18일까지 요구한 대로 퇴출을 안 하면, 탈퇴를 안 하면, 네. 뭐 시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아, 가진 분도 그래요?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연예가 뉴스들 알아봤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